여러분, 경기 침체의 공포, 아래 공포라고도 이야기하죠. 리세션에 대한 공포. 결국은요, 미국 시장을 덮쳤다. 저는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가 발표가 됐는데 경제성장률이 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0.9%입니다.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훨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는요,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골드만삭스만 하더라도요, 0.4%에서 1%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말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이너스 0.9%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2분기, 그러니까 4월, 5월, 6월에도 미국 경제가 식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분기에도 마이너스였잖아요. 1분기에 마이너스 1.6%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2분기 연속 미국 경제가 하락을 한 것이죠. 그러면 교과서적으로 따졌을 때요, 2분기 연속 하락했다는 것은 이미 미국의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2분기 연속. 그런데 지금 제닛 옐린 미 재무장관은 아니다는 거거든요. 미 재무장관은 경기가 둔화되고 있지만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좋다 이거예요. 고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비농업 고용 인구가 6월에 37만 2천 명, 좋다 이겁니다. 5월에도 39만 명, 좋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는 언제든 반전이 된다. 고용을 많이 하는데 이게 경기를 침체라고 이야기하면 되느냐. 반전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게 제닛 옐린의 말이 맞을런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기술적 경기 침체라고 달았죠. 그렇게 기술적 경기 침체라고 달한 것은 제닛 옐린의 말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제닛 옐린의 말이 다 맞다, 이 뜻은 절대 아닙니다. 2분기 연속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경기 침체가 맞습니다. 리세션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니라고 강변을 하니까, 아니라고, 경기 둔하지 침체가 아니라고 강변을 하니까 기술적 그러면 경기 침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이게 고용이 계속해서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2020년 1월 보세요. 31만 5천 명으로 고용이 견조한 어떤 성장세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위기가 갑작스럽게 닥치고 나서 말입니다, 4월에는 고용이 무려 말입니다, 2067만 9천 명이 줄어듭니다. 2067만이에요. 지금 37만 2천 명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현실이잖아요. 기업의 실적들이 좀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월마트의 실적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마트는 유통회사예요. 유통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경기가 침체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닛 옐린 미 재무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용이 양호하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경기 침체다,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경기 침체라고 읽을 수 있는 게 지금 앞으로도 말입니다,
금리는 계속 올릴 거예요. 예, 금리는 당장 말입니다. 7월에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2.5%가 됐지만 9월에도 0.5%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1월, 12월에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시 말해서 고강도 긴축 정책은 계속될 건데 이런 와중에 경기가 계속 버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경기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닛 옐린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마 미국의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다 이렇게 하고 가기에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경기 침체는 지금 현실화된다고 봐야 되고요. 확실하게 제가 못 박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지금 벌써 세 번째 이어지고 있잖아요. 3월에 장단기 금리 역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이 일어났고요. 6월에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월 5일에 장단기 금리 역전, 2년물과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도 역전이 된 상태입니다. 2주를 넘어서서 3주까지 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빠르면 7개월, 늦어도 1년 반 안에는 침체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수학적인 공식으로 딱 부러지는 것은 아니에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침체를 몰고 온다는 것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 경기 침체는 어김없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는요.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 시장에 미치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중고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삼중고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덩 떠밀려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와중에 이자 폭탄 때문에 타격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여기에다가 대한민국은 수출 중심 국가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침체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수출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중국 시장이 이어서 미국 시장이 2대 수출 시장이에요.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수출이 준다는 것은 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무역 적자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제에는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뭐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거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우리 경제는요. 미국 경제하고 달리 수출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금 현재 내려가고는 있지만 이 역시 말입니다. 내려가고 있지만이에요. 역시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코로나19 이전으로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돌아가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말입니다. 미국의 리세션, 미국의 경기 침체는 결국 우리에게는요. 좀 심하게 말하면 경제 위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우리는 알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요. 오늘 시장에서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우산업지수도 1.03%나 올랐습니다. 332.04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32,000이에요. 529.6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1.08% 올랐다고 봅니다. 그리고 130.17포인트가 상승을 했고요. 12,162.59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요. 지금 쉽게 말하면 악재들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 리세션에 대한 악재,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악재,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악재까지 겹쳐져 있는데도 계속 올라간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결국은 말입니다. 경제가 심리라는 것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분석합니다. 아무래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부담이 많이 되죠. 주가까지 빠지면 이게 물가도 오르는데 주가도 빠지면 그에 대한 어떤 인기도는 쭉쭉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은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악재가 쏟아지고 있고요. 그 악재는요. 대한민국에게는요. 복합위기. 다시 말해서 스태그플레이션과 경제 위기가 결합된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예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경제가 침체될 것에 대비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넉넉고 시장만 바라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